여러분 주변의 10명 중 7명이 이미 당했습니다. 함부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경로당과 노인정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야기를 했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솔직히 말했더니 자식들이 나를 환자 취급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요양원에 보내질 뻔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말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그것이 당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화목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이 모든 게 단 한마디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 한마디가 노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듣고 흘려보내도 가족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남들은 모른 척 넘어가도 가족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함부로 한 말이 결국 당신을 배신합니다. 실제로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의 가족 간 갈등의 80% 이상이 돈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는 대부분 어르신이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리면 자녀들이 과잉 보호를 하거나 통제하려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자식들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배우자는 내 편이니까 뭐든 말해도 괜찮아. 형제자매끼리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말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 5가지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꾹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직접 물어봐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노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험한 노후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5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왜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강 어르신은 75세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생활은 괜찮으세요? 강 어르신은 기분이 좋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게 있지. 딱 여기까지만 말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강 어르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 어르신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한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강 어르신은 당황했지만 큰아들이니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둘째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든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막내 아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강 어르신은 난처해졌습니다. 한 명에게만 주면 다른 자식들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주자니 자신의 노후 자금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은 자녀들끼리 금액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형은 더 많이 받았어? 왜 나는 적게 받았어? 심지어 돈을 갚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 어르신은 깊이 후회했습니다. 명절날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송 어르신은 68세 여성분입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으신데 이 부분만 조금 관리하시면 됩니다. 송 어르신은 안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송 어르신은 걱정되는 마음에 검진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은 전화를 끊고 바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남매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송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자녀들은 엄마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도 확인하고, 약 먹는 것도 감시하고, 심지어 요양시설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송 어르신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나를 환자 취급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송 어르신의 자유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검진 결과를 솔직히 말한 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한 어르신은 명절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에 형제자매끼리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저 옛날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조카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조카들이 고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이모네 집에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척 모임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형제는 이미 오래전에 화해했는데 자녀 세대가 오히려 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 전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모든 게 명절날 한 어르신이 꺼낸 옛날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가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모두 아기가 없었습니다. 모두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은 집안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이미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말들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나머지 두 가지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미 말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사례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 어르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돈의 구체적인 액수였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자녀들은 그 정보를 듣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송 어르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확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검진 결과를 자세히 설명한 그 순간부터 자녀들은 엄마를 환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제자매 사이의 옛날 갈등이었습니다. 이미 해결된 과거를 꺼낸 순간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자녀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다른 자녀나 친척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고 둘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는 형을 원망하게 됩니다. 형은 효도를 안 하는데 나만 부담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형제 사이가 벌어집니다. 딸이 명절에 안 온다고 아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누나를 불효녀로 낙인 찍습니다. 남매 사이에 금이 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서운함이 돌고 돌아 정작 큰아들과 딸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받고 더욱 멀어집니다. 당신의 하소연이 가족을 산산조각 냅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 밤이 되면 무섭다. 앞날이 걱정된다. 죽음이 두렵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처음 한두 번은 위로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실까? 아버지는 왜 맨날 외롭다고만 하실까? 자녀들은 당신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도 금방 자리를 뜹니다. 심한 경우 당신을 혼자 두는 것이 위험하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깁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돈, 건강, 가족 갈등, 자녀 불만, 외로움. 이것들을 왜 말하면 안 될까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말은 한 번 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무겁게 박힙니다. 특히 돈과 건강, 감정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 알려진 정보는 영원히 상대방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강 어르신은 통장 잔액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그 금액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 어르신은 건강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녀들은 엄마를 환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둘째,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들은 듣고 흘려보내도 가족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당신과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지지만 가족은 매일 당신을 봅니다. 10년 전의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근거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돈이 있다고 말했다면 10년 후에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5년 전에 어디가 아프다고 했다면 5년 후에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바뀌어도 첫인상이 계속 남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받은 인상이 나중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셋째, 침묵에는 3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나를 지키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감정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으면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성벽에 구멍이 없으면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힘은 감정을 달래는 침묵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외로울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후회할 말을 막아줍니다. 뜨거운 물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것처럼 뜨거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세 번째 힘은 타인을 존중하는 침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과거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 자녀의 실수, 배우자의 약점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조용히 지켜주는 태도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정보를 공유하면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공유할수록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돈, 건강, 감정에 관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권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그 정보를 이용해 나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의가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강 어르신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된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송 어르신의 자녀들도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건강 정보를 알게 된 순간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통제력의 표현이며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이 말은 25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잘못 말했으면 다시 만나서 해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으면 시간을 들여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침묵은 단순한 말의 절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개인을 넘어 보편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통과 공유를 강조합니다. 가족끼리는 뭐든지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밀이 있으면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집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비밀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판단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이 정보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1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이 확실할 때만 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침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안전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돈, 건강, 가족 갈등, 자녀 불만, 외로움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함부로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줄이고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관계를 가꾸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경계 문장을 만드세요. 누군가 당신의 비밀을 캐물을 때 사용할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이야기는 밖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외워두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단호함을 느끼면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루 루틴을 정리하세요. 사람은 바쁘면 쓸데없는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으면 입이 심심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30분 산책하기, 오전에는 책 읽거나 취미 활동하기, 점심 후에는 짧은 낮잠 자기, 오후에는 친구 만나거나 봉사 활동하기,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과 명상하기. 이렇게 하루를 채우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굳이 말로 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도 지키고 외로움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취미 모임에 나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모임을 가지되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하세요. 깊은 이야기는 피하고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매일 저녁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잠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 있었나? 오늘 내가 드러낸 감정 중에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 있었나? 오늘 내가 공유한 정보 중에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것이 있었나?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 작은 성찰이 쌓이면 당신의 말 습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의 반성, 내일의 다짐을 한 줄씩만 적으세요. 글로 쓰면 더 명확해지고 실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면 지혜가 쌓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지 않고 한 템포 쉬었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가꾼다는 것이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도 알리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압박하지 않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계절로 비유하면 가을과 겨울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시기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불필요한 말은 버려야 합니다. 겨울은 에너지를 아끼고 안으로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바깥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를 돌보는 시기입니다. 말을 줄이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봄이 왔을 때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관리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비밀은 이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가진 돈의 정확한 액수. 둘째, 당신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 셋째, 형제자매 사이의 옛날 갈등. 넷째, 자녀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다섯째, 외로움과 두려움. 이 5가지를 절대 지키세요. 그리고 3가지를 실천하세요. 경계 문장 만들기, 하루 루틴 정리하기, 매일 성찰하기. 이것만 해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친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고 지혜를 키우세요. 그러면 평화롭고 안전한 노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실천 방법 중에서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경계 문장 만들기인지, 2번째 하루 루틴 정리하기인지, 3번째 매일 성찰하기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키우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